나는 더 이상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은 상태로 이 글을 적고 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손톱이 그냥 툭 하고 빠져버릴 것만 같다. 지금 나는 어린 시절 집의 손님용 욕실에 숨어 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무거운 황동 빗장이 달린 방이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그들이 바스락거리며 움직이고 있다. 레오! 레오! 얘 스튜가 막 굳어가고 있잖니. 엄마가 부른다. 이제 목소리에는 딱딱거리는 리듬 같은 것이 붙어있다. 딱정벌레의 날개 같은 소리. 내가 크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어머니의 말이었으나 내겐 너무 두렵게 다가온다. 휴대폰 배터리가 닳기 전에, 아니면 그들이 여분의 열쇠를 찾기 전에 이걸 써야 한다. 제발 이걸 잃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쳤다고 말해줘. 정신병이라고 말해줘. 하지만 나는 그 일기를 찾았고 나는 여기로 돌아온 건 6개월 전이었다. 우리 부모님 엘레나와 마커스는 이 동네의 황금 커플이었다. 엄마는 이웃들에게 사워도우 스타터를 나눠주고 아빠는 곰 닮은 고등학교 풋볼 코치였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징조는 사방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다. 첫 번째는 실내 온도였다. 우리는 메인주, 그러니까 미국 중에서도 위도가 제법 높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런데 11월인데도 보일러를 한번 켠 적이 없다. 집 또한 항상 뼛속까지 시린 섭씨 5도 근처였다. 엄마는 추위가 피부에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얇은 플로럴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옷이 들춰지며 보이는 피부는 푸른 정맥이 드러난 대리석 같았다. 그 다음은 소리. 부모님은 더 이상 걷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릎과 발을 순서대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을 바닥 위에 질질 끌며 움직였다. 축축하고 무겁게 살갗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리고 허밍. 엄마는 낮게 울리는 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것은 목이 아니라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다. 마지막으로 파리들. 검고 둔하게 찐득한 파리들이 천장 모서리에 때로 모여 있었다. 아빠는 TV 정적 화면 앞에 가만히 앉아 있고 파리가 그의 입술을 기어다녀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지하실에서 손전등을 찾다가 구형 온수기 뒤에서 가죽 표지의 책을 발견했다. 엄마의 일기였다. 축축했고 젖은 흙과 새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을 펼쳤고 완전히 무너졌다. 8월 14일. 브레이크가 비명을 질렀다. 그게 내가 들은 마지막 소리. 오크나무가 차를 반으로 갈랐다. 마커스의 머리가 대시보드에 부딪힌다. 잘 익은 멜론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내 다리는 다른 데에 있었다. 나는 차가운 것이 우리를 향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회색 정장의 남자. 잔해 속에 서서 가족은 찢어져서는 안 된다고 속삭인다. 그는 우리에게 흙을 줬다. 신선한 삶을 계속 채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다. 쇠맛과 담즙 맛이 나지만 마커스의 손을 여전히 잡을 수 있다. 비록 그의 손목이 조금 헐거워졌더라도. 9월 20일. 마커스의 피부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허리에 스테이플건을 박아서 피부가 처지지 않게 했다. 그는 웃었지만 입에서 회색 먼지가 뿜어져 나왔다. 이제는 다람쥐랑 까마귀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자는 활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레오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사랑스러운 레오. 금요일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가 머무르게만 하면 된다. 10월 31일. 레오가 냄새를 눈치챘다. 나는 퇴비 냄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웃집 골든 리트리버 골디였다.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공간에서 그것은 썩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다. 골수는 우리의 눈을 맑게 해준다. 마커스는 심장박동의 느낌이 그립다고 말한다. 나는 그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다. 레오가 우리와 함께라면 더 이상 숨쉬는 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다. 척하는 것은.
머리가 꼭 핑 도는 것만 같았다. 부엌에 되돌아왔을 때 엄마는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엄마, 내가 헐떡임에 말했다.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차 사고. 엄마는 허밍을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90도로 끔찍하게 꺾였다. 등골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소리를 뱉어낸다. 사고 얘기는 하지 마라. 과거 일을 들추는 건 버릇없는 일이야. 그리고 돌아섰다. 엄마의 볼 한쪽이 그냥 떨어져 있었다. 회색 힘줄 같은 얇은 실에 매달려 시계추처럼 흔들렸다. 피는 없었다. 그 아래는 비어 있었고 안에는 일기처럼 말한 그 축축하고 어두운 흙이 가득 들어 있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끓던 비프 스튜 냄비에 손을 집어넣더니 회색빛의 질척한 고기 덩어리를 꺼내 내밀었다. 먹으렴. 나는 냄비 속을 들여다봤다. 기름과 거품 사이에 떠있는 귀를 보았다. 작은 다이아 귀걸이도 매달려 있었다. 매일 그걸 하고 다니던 우리의 이웃 메이블 아주머니의 것과 똑같았다. 나는 구역질을 하며 물러서다가 아빠에게 부딪혔다. 아빠는 내게 포옹을 했다. 그러나 그의 포옹은 이전처럼 따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젖은 모래자루에 끌려 들어간 느낌. 그가 나를 조여오자 축축하고 눅눅한 소리가 났다. 검은 엔진 오일 같은 액체가 그의 피부 틈에서 흘러나와 내 셔츠를 얼룩냈다. 도망가지 말아라, 레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가족을 지켜왔는지 아니? 몸통을 붙여두는데 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어? 나는 그를 밀쳤다. 손끝 아래 감촉은 젖고 차가운 반죽 같았다. 그리고 욕실로 달아나 문을 잠갔다. 여기서 벌써 3시간째다. 문 긁는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는 손톱이 아니라 뼈가 나무에 닿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빠의 목소리가 울린다. 저항하지 않으면 전환되기 훨씬 수월할 거야. 오늘 밤 남자가 와서 너를 마지막으로 봉합해줄 거다. 봉합? 전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두려웠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세면대에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순간 차 안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8월 14일. 나는 뒷좌석에 있었다. 나무가 보인다. 휘발유 냄새. 그리고 종이장처럼 접히는 아빠의 머리. 혼란스럽다. 거울 속 나와 시선을 맞췄다. 그리고 이내 목을 봤다. 얇고 삐뚤게 목둘레를 한 바퀴 감싼 흉터 같은 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아당겼고 곧 터졌다. 그 안엔 기관도 혈관도 없다. 오직 굵고 검은 실 하나가 내 머리를 몸에 봉합하고 있었고 틈 사이는 짙은 흙으로 채워져 있다. 열쇠 구멍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너 속이 빠져나오고 있어, 아가. 얼른 나와. 엄마가 꿰매줄게. 창문을 보고 있다. 딱 차가 크다. 뛰어내리면 뼈가 부러질까? 아니면 장바구니처럼 터져버릴까? 나는 모르겠다. 뭘 해야 하지? 뛰어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녀에게 봉합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미쳐가고 있다. 엄마가 방문 아래로 15cm짜리 실내 장식용 바느질 바늘을 밀어넣었다. 검고 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었고 엄마는 내 목이 얼마나 헐렁한지 속삭이고 있다. 잠깐만 눌러줄게. 그래야 안 돌아가지라고. 복도 소리도 달라졌다. 아빠는 이제 손으로 두드리지 않는다. 그냥 머리를 문에 내려 찍는 것 같다. 볼 때마다 젖은 진흙자루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나는 변기 위에 올라섰다. 창문 걸쇠에 손을 뻗는다. 내 손은 회색빛이다.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안에서 모래가 찰찰 흐르는 소리가 난다. 나는 뛰어내리려 한다. 바닥까지 3에서 4m. 떨어졌을 때 내가 부서지거나 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답일 것이다. 휴대폰이 살아남으면, 휴대폰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이어쓰겠다.